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이코노미 금주의 눈에 띄는 뉴스, 아나운서 정준혜입니다. 독일 자동차 업체 BMW가 엔진 결함으로 차량에 화재가 날 위험을 알고도 이를 속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BMW는 차량 안전을 위해 신속한 리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늑장 대처로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는데요. 정부는 BMW에 대해 형사고발과 과징금 112억 원을 부과하고 BMW 차량 추가 리콜 등 조치에 나설 방침입니다. 국토부와 BMW 화재 관련 민관 합동조사단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BMW 화재와 관련해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민관 합동조사단은 BMW 차량 화재 원인이 엔진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쿨러 균열에 따른 냉각수 누수 때문이라고 확인했는데요. 조사단은 엔진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쿨러에 균열이 생겨 냉각수가 새어나오고 누수된 냉각수가 엔진 오일 등과 섞여 EGR 쿨러와 흡기 다기관에 엉겨붙어 섭씨 500도씨 이상 고온의 배기가스가 유입돼 차량에 화재가 난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BMW가 당초 올해 7월 EGR 결함과 화재 간 상관관계가 있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겁니다. 조사단 관계자는 BMW는 2015년 10월 독일 본사에 EGR 쿨러 균열 문제 해결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설계 변경 등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에 착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는 BMW가 2015년 EGR 쿨러 문제를 이미 알고 있었으며 1년 뒤 EGR 문제로 차량 화재가 발생하자 뒤늦게 대처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늑장 리콜도 비난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BMW는 올해 7월 520D 등 차량 10만 6천 대를 자발적으로 리콜했지만 같은 문제가 있는 일부 차량에 대해선 리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조사단이 해명을 요구한 뒤에야 올해 9월 118D 등 6만 5천여 대에 대한 추가 리콜을 실시했습니다. 국토부는 민관 합동조사단 최종 조사 결과를 토대로 BMW에 대해 형사고발과 과징금 그리고 추가 리콜 조치에 나설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BMW의 결함 은폐, 축소, 늑장 리콜에 대해 BMW를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할 계획인데요.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제작자가 결함을 은폐하거나 축소하고 결함을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늑장 리콜에 대해 112억 7,664만 원 규모의 과징금을 BMW에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대학 교수 878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38.8%가 올해의 사자성어로 임중도원을 선택했습니다. 논어 태백편에 실린 고사성어로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라는 뜻인데요. 전옥은 경희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한반도 평화구상과 각종 국내 정책이 뜻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난제가 많이 남아있다며 굳센 의지로 잘 해결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골랐다고 밝혔습니다. 임중도원 다음으로 23.9%가 선택한 올해의 사자성어는 미룬부루였는데요. 구름은 가득 끼어 있는데 비는 내리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여건은 조성됐지만 일이 성사되지 않아 답답함과 불만이 폭발할 것 같다는 상황을 빗댄 말입니다. 2006년에도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고성빈 제주대 교수는 남북 정상회담과 적대관계 종결, 북미 정상회담과 비핵화 합의, 소득 주도 성장 등 대단히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지만 막상 구체적인 열매가 열리지 않고 희망적 전망에만 머물러 있어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김선택 고려대 교수가 추천한 공제불사는 15.3%가 선택해 3위에 올랐는데요. 성공은 그만두지 않음에 있다라는 뜻으로 순자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김 교수는 계속 개혁에 매진해주기를 바라는 마음과 행여 정부가 계속 밀어붙이다 보면 효과가 날 것이라는 집단 최면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4위는 구름과 안개를 헤치고 푸른 하늘을 보다라는 뜻의 운무청천이, 5위는 왼쪽을 바라보고 오른쪽을 돌아다보다
라는 뜻의 좌고우면이 차지했습니다. NC소프트가 개발 중인 모바일 다중접속 역할 수행 게임 5종을 소개하며 2019년 새해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섭니다. 2017년 출시 후 1년 넘게 국내 구글 플레이 매출 1위를 기록 중인 리니지 M에 이어 어떤 성과를 보여줄지 모바일 신작 5종의 거침없는 도전과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신작 모바일 다중접속 역할 수행 게임 5종은 원작 IP를 모바일로 개발한 M 라인업과 모바일 신규 넘버링 타이틀이자 후속작인 2 라인업으로 나뉘는데요. NC의 신규 모바일 다중접속 역할 수행 게임 5종은 2019년 상반기 리니지 2M 출시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선보일 계획입니다. 리니지 2M은 최신 얼리얼 엔진 4의 그래픽을 바탕으로 원작의 유명한 마을과 사냥터 등을 완벽히 계승하는데요. 역대 최고의 비주얼로 재탄생한 아덴월드를 통해 포스트 리니지가 추구하는 비주얼 지향점을 따르고 모바일 다중접속 역할 수행 게임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아이온2는 원작 아이온의 후속작으로 개발 중인 모바일 다중접속 역할 수행 게임으로 아이온 IP의 신규 넘버링 타이틀입니다. 원작 아이온은 2008년 출시 당시 압도적인 콘텐츠와 높은 퀄리티를 바탕으로 국내 다중접속 역할 수행 게임 시장을 평정했습니다. 아이온2는 원작 아이온의 천족과 마족 간 전쟁으로부터 900년 전 세계를 배경으로 하는데요. 아이온2에는 시공을 통해 다른 서버로 넘어가는 월드 시공의 균열과 다이내믹한 활강 등 입체적인 전투가 구현될 예정입니다. 블레이드 앤 소울2는 원작 블레이드 앤 소울 이후의 시대를 배경으로 한 정식 후속작입니다. 블레이드 앤 소울은 2012년 출시 당시 수많은 이용자들에게 남다른 임팩트를 선사했는데요. 앞서 존재했던 다중접속 역할 수행 게임들과는 달리 적의 행동에 따라 이용자들의 선택이 달라지는 조작 등 한편의 액션 영화 같은 화려하면서도 기발한 전투신을 보여준 겁니다. 이번 후속작은 이러한 원작의 전투 방식을 모바일 환경에 구현하면서도 보는 전투를 넘어 하는 전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와 러시아 등 비오펙 산유국인 오펙 플러스의 감산 합의 불똥이 한국으로 튀고 있습니다. 중동산 원유 수입을 해온 한국이 오펙의 감산으로 공급처를 다변화할 수밖에 없게 됐는데요. 이에 따라 한국은 저유황 경질류인 미국산 원유는 물론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 원유 수입을 늘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특히 미국이 지난 11월 이란 제재를 전면 복원해 석유 거래를 차단하면서 한국, 중국, 인도, 터키, 이탈리아, 그리스, 일본, 대만 등 8개국에 대해서는 한시 제재 면제 조치를 부여함에 따라 이란을 대체할 공급국을 계속 찾을 거라고 전했습니다. GS 칼텍스도 걸프 지역 밖의 주요 원유 공급 국가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GS 칼텍스는 아시아 바이어들은 내년 중동의 원유 생산과 수출 물량이 일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 다양한 공급 루트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펙과 러시아 등은 최근 오스트리아 빈에서 회의를 갖고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하루 120만 배럴의 감산에 합의했습니다. 오펙 플러스는 유가 재균형을 목표로 지난해 1월부터 지금까지 하루 180만 배럴의 감산 합의를 이행하면서 유가를 떠받쳐 왔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사실상 이끌고 있는 오펙은 내년 1월부터 산유량을 지난 10월에 비해 80만 배럴 줄일 예정이고 러시아도 40만 배럴 감산할 계획입니다. 이미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 국영 석유회사는 이 합의에 맞춰 최근 세계 유종에 내년 1월 수출 물량의 고객 할당량을 크게 줄여 수입국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한국은 올 들어 10월까지 카자흐스탄 원유를 총 4,349만 배럴 수입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수입량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한국의 미국산 원유 수입량도 같은 기간 4,100만 배럴로 전년 동기 736만 배럴에 비해 약 6배로 불어났습니다.
현대해상은 베트남 손해보험사 비에틴은행 보험회사에 지분 25%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베트남 하노이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지분 인수 서명식에서 현대해상 이철영 부회장과 비에틴은행 보험회사 응우엔 홍번 의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비에틴은행 보험회사의 창립 10주년 기념식도 함께 개최됐습니다. 현대해상 이철영 부회장은 이날 기념 축사를 통해 비에틴은행 보험회사의 높은 성장 잠재력과 현대해상의 보험업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 등 전략적 협력 관계를 통해 시너지를 발휘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비에틴은행 보험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베트남 보험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비에틴은행 보험회사는 베트남 은행업계 2위인 비에틴은행의 자회사로 설립 10년 만에 30개 현지 손보사 중 시장 점유율을 13위까지 끌어올리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대해상은 지난 1997년 호치민, 2016년 하노이에 각각 사무소를 개설한 데 이어 이번 비에틴은행 보험회사 지분 인수를 통해 베트남 신시장 진출을 위한 또 하나의 교두보를 마련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해외 진출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인도네시아에 연산 20만 대 혹은 25만 대 규모의 전기차 완성차 공장을 세운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인도네시아에 대한 약 8억 8천만 달러 규모의 투자 중 하나로 인도네시아에 전기차 생산 공장을 세울 계획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앞서 국내 매체도 현지 언론 보도를 인용해 현대차가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과 인도네시아 공장 설립과 관련한 MOU를 체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현대차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데다가 한중 외교 마찰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전략에 따라 인도네시아에 첫 공장을 세운다고 설명했는데요. 인도네시아 하르잔토 산업부 차관보는 로이터 통신에 현대차가 전기차를 포함해 연산 약 25만 대 규모의 공장을 지을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내의 한 매체는 현대차는 인도네시아 현지 공장 설립을 위해 최소 약 7조 루피아, 우리 돈 약 5,500억 원 규모로 투자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는 현대차가 동남아시아 지역에 투자하는 최대 규모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는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현대차는 동남아를 비롯한 신시장 확장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동남아 지역 새로운 생산시설과 관련해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에게 아세안 시장은 기회의 땅입니다. 아세안 자유무역 협정에 따라 올해부터 회원국 간 자동차 관세도 완전히 사라지면서 베트남, 태국 등 인접 국가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습니다. 또 전기차의 심장인 리튬이온 배터리의 소재인 니켈도 풍부한데요. 미국과 중국 등 주력 시장에서 부진한 현대차에게 인도네시아는 최대 승부처가 될 전망입니다. 현대자동차는 베트남에만 조립 공장을 갖고 있을 뿐 동남아에 생산 시설이 없는데요. 현대차는 지난달 싱가포르 공유차 업체 그랩에 2억 5천만 달러 투자를 발표하면서 그랩 운전자들에게 전기차를 공급할 뜻을 밝혀 해당 전기차 생산기지가 어디가 될지에 이목이 쏠렸습니다. 크리스마스인 오늘은 미세먼지 걱정 없이 쾌청한 하늘과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찬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영하로 떨어지겠는데요. 건강에 유의하시고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눈에 띄는 뉴스였습니다.